이야기가 어느 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내가 마음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엄마를 원하는지 아니면 엄마를 응징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엄마를 응징하고 싶어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야기니까 욕구를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심가득한 당신들의 이야기 사심초대석. 이번 시간은 최근 신간을 발표하신 심리서적 작가 박성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미입니다. 문학치료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전에는 미술치료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네. 미술로 어떻게 마음을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문학치료는 너무 궁금해요. 네. 문학으로 마음을 만난다.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문학치료는 사실 장발장님도 치료사시니까 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치료를 하는 건데 네. 문학치료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서사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를. 네. 서사를 발견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주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현재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게 설화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설화를 다시 쓰기 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다를 보고 만약에 내가 엄마하고 어떤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해와다에서 보면은 엄마가 호랑이한테 몸을 뺏기게 되거든요.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내는 막 잡아먹고 남매는 막 위협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 남매 둘이서 헤쳐나가는 게 이야기의 골자인데 그 이야기가 어느 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내가 마음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엄마를 원하는지 아니면 엄마를 응징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엄마를 응징하고 싶어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야기니까 욕구를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다시 쓴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네. 투영해서 그렇죠.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흥미롭다. 저 해와달 가지고 음. 했는데 엄마가 호랑이랑 싸워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호랑이를 이렇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네. 그래서 호랑이를 가지고 자녀들하고도 나눠서 먹기도 하고 뭐 가죽을 또 팔기도 하잖아요.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네. 근데 할 때마다 좀 달라져요. 네, 같은 해와다를 사용을 해도 제가 그때 어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네. 조금씩 이야기가 변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변하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요. 네. 내가 어떤 심리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네. 엄마랑 만약에 싸우고 왔어 내가. 그러면 이제 다이다이 붙는 거죠. 호랑이를 되게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야기나 상상 속에서 가상으로 엄마를 죽이는 게 되게 건강한 또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내가 엄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엄마를 죽이는 걸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뭐 현실의 엄마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엄마를 네. 죽여나가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독립성을 획득하는 그쵸. 그런 걸로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재밌다. 네. 네. 혹시 설화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뭐 설화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또 인상적인 게 네. 여우누이였어요. 제가 여우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반응이 격렬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우누이가 그랬는데 네. 그게 제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우구슬의 이야기에서 오빠 둘이 나와요. 그리고 네. 막내가 여동생이 나오는데 막내 여동생이 여우인 거죠.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소 똥구멍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간을 빼먹고 뭐야? 근데 재밌다. 그거를 이제 오빠들이 발견했는데 첫 번째 오빠가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두 번째 오빠가 얘기했는데 또 그럴 리가 없다. 저도 오빠가 둘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여우를 변호하고 싶은 게 제가 여우누이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는 사실 여우누이를 처치하는 게 이야기의 핵심인데 저는 여우누이가 사실은 오해받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운우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울분이 막 불쌍하다. 치밀어 올라와.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사람들이 더 못됐다. 지금 오빠들이 못됐다. 여운우이도 네. 사정이 있었다라는 네. 거를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 올라올 수도 그쵸. 있고.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설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네. 상황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또 네. 그거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쓰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 설화 다시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양하게 내담자에 맞춰서 사용을 하죠. 네. 네.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활용을 하되 심리적인 이론을 토대로 이렇게 네. 상담을 하시겠네요. 네. 진짜 문학치료 재밌다. 그래요? 네. 혹시 저한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설화 있으세요? 이런 설화를 이렇게 다시 써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추천 설화가 되게 있다면?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 네. 트릭스터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주변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일을 또 해결하기도 해요. 그래서 큰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트릭스터 캐릭터가 나오는 설화를 아무래도 장발장님한테는 장발장님 내담자로 오면 그런 걸 골라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분란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를 저한테 권해주셨는데 네, 한번 아니죠. 해맑은 트릭스터. 캐릭터. 해맑은 네. 캐릭터. 네. 어떤 캐릭터인지는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트릭스터. 네. 네.